외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기가 어려워. 이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했죠. 네. 손발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점점 침잠돼 갈 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흥미로운 통계치를 봤는데 20대 청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지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였어요. 혹시 학생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지금 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이나 무기력 때문에 취업을 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사회에서 되게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 쉬없음 청년들이 지표에 따라 70만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20대 청년들이 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표면적인 답 이면에 굉장히 어려운 부정적인 정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우리가 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나이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울을 느낄까요?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놀랍게도 조울증도 그렇고 PTSD도 그렇고 그런 각종 정신건강 지표를 봤을 때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인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가장 우울한 연령이 20대다. 굉장히 암울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지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한 20대를 생각을 할 때 좀 모두 다 똑같이 우울하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 왜 선배지? 이렇게 있잖아요. 또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는 어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이랑 어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돼 있겠지?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을 할 수 있겠지? 좀 돈벌이도 할 수 있겠지? 난 어른이 아마 돼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기대가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 현실을 보니까 아니네. 이러한 기대가 깨지면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타고난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달라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둔해 보인다 하는데 이런 둔한 기질이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질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여성과 남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우울할까요? 보통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더라라고 듣기는 했었는데 여성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2배 이상의 유병률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 자살률은 어떨 것 같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 자체는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자살은 또 2배 정도로 남자들이 자살률이 높고 우울은 여성이 높은 거로 나타나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기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타고난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더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로 정서를 말로 표현하거나 잘 느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성들이 보다 민감하고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많은 보고를 하고 남성들은 그것보다는 행동화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로 행동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장 내가 좀 다루기 힘든 정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감정들이 떠올라요? 불안이 제일 좀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원조가 되는 프로이드서부터 위대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정신병리의 시작이 되는 정서로 우리가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걸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되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경쟁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면서 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했죠. 네.
나의 감정은 어때? 이런 거는 알아차릴 틈새도 없이 여유도 없이 외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기가 어려워.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무지인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순간이 있고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 과연 내가 원하는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탁 힘이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간 청년들에게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직장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원해요? 그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괴물처럼 자라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울증으로, 그리고 이 우울증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너무 자기가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하는 거죠.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로. 중독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 자기가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냥 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거 그냥 느끼지 말고 잠깐 끄고 싶은 거죠. 스위치를 끄고 싶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 괴로운 것보다는 좀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쇼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섹스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하고 SNS이기도 하고 약물이 되기도 하고 도박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점점 자기가 느끼고 견디고 해결하고 조절해야 될 감정들을 점점 회피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중독이 있어요. 자기개발 중독.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참 많고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나 숙고 없이 뭔가를 생산적인 것을 해야 하는,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피하게 되면서 느끼지 않으면서 중독으로 가거나 반대로 스위치를 오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울에 노출이 되고 불안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 사고와 자살 사고와 자살 그렇죠.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뭔가 자기를 해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든지 우리가 우울증의 액팅아웃이라고 얘기하고 우울증을 행동화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다가 사실은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적응적인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안 되는 공부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나는 게임 한 판 하고 와서 다시 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계속 회피를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나에게서 올라오게 될 때 너 한 번으로 충분해. 이게 혼자서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립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PTSD 극단적인 외상 경험을 하는 경우에 외상 경험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외상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모멸감을 주었는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경험을 했더라도 이것은 조절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동굴로 점점 들어가게 될 때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불안이랑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괴물들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손발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기분에 점점 침잠돼 갈 때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저기서 아주 무서운 이따만한 곰이 나타났어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어붙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어붙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얼어붙고 가만히 있을까? 얘네들 잡아먹히겠네, 이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CG로? 줄행랑을 치겠죠. 그치? 근데 제일 먼저의 순서는 우리 몸에서 감정을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내 감각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멈춰서 생각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불안의 시작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고 그것이 나의 내면의 소리가 돼서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른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리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잠시도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잠시 멈춰볼까?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고 좀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번 해볼 텐데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을 한 3초 그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날숨을 4초 더 길게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내쉬고 자, 눈 떠보고 그렇게 심호흡 잠깐 하고 어때요? 뭔가 몸이 딱 이완이 되니까 오직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좀 차분해졌어요, 살짝. 그래서 목소리가 차분한 거 알 수 있는데 길게 들어도 10초밖에 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짧게 1, 2분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한 번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내 삶 속에서 멈추는 시간. 이 세상에서 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나에게 처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우리의 신경계, 우리 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마음에게 똑똑 노크를 해서 물어보고 내 마음 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챙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거라도 좀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학교 올 때 내가 걸어오는 길이 기억도 못할 만큼 이미 자동화된 그 루트대로 저벅저벅 걸어왔을 거예요. 자동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효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된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 속에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의도적으로 달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걸어오는 길을 좀 달리해봐요. 어떤 경우는 오늘은 정거장을 좀 일찍 내려보는 거예요. 한 정거장. 그래서 걸어와봐요. 그리고 일주일 식사하는 중에 그 중에 딱 한 끼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딴 거 안 하고 먹으면서 이 매운 거를 먹었더니 내 혀에서 이렇게 열불이 나네. 초코파이 단 거가 들어오니까 내가 혀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핵심은 뭐냐면 작은 거라도 달리해보되 의도적이고 마음을 얹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너무너무 무더웠는데 가을 바람이 불어와. 너무 좋다. 좋네. 스치지 말고 잠깐 머무르세요. 이 좋은 거를 내 피부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마음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을 챙기면서 마음의 근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아가기 때문에 내 미래가 암울할 것 같고 막 우울이 덮치기 시작을 할 때 마음을 챙기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보다 행복했던 순간이 많네? 내가 가진 게 꽤 많네? 그래서 내 마음의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마음을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부담이 되더라도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용기를 내보기를 바래요. 내가 힘든 거 얘기하면 이 친구 경진이 힘들 텐데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근데 나와 한 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을 아파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하는 경우들 있지? 그럴 경우에는 아까 다들 상담 찾으러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했던 게 어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제 주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내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면 훨씬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면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이런 낙인이 찍힐까 봐 스스로도 낙인을 찍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상담 심리학자로 모든 사람은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취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턱 높은 거 상담 받을 때 어떤 문턱이 좀 생각이 나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조금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쵸.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많은 심리검사들. 저라도 좀 빗대어서 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사실 좀 위험한 검사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검사들이 호기심으로. 그런데 나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단순한 뭔가의 점수로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많이 알고 있는 MBTI, 굉장히 좋은 검사예요. 근데 MBTI는 성격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정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성격검사, 심리검사를 MMPI라든지 기질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검사 해석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궁금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상담을 받는 경우도 권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절이 어려울 때 아까 우리 자살률이 그렇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우울이 올라올 때 사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불안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점점 회피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담하면은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맞아요. 그리고 상담이 또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국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이렇게 공식력이 있는 학회에 들어가면 전문가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재원을 사용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8회 정도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 상담가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단 도움을 받고 상담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좋은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 처방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선순환이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이 또 정부의 좋은 어떤 인풋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안에 학교 상담센터가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심리검사라든지 학생의 상담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자원도 재학생이라면 충분히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상담을 알아보면 조금 가격대는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검사도 그렇고. 대학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20대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지표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고 저희 아이들도 20대고 그래서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리고 원거리에서 보는 20대 청년들의 삶에 깊은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그 보화와 같은 것들을 정말 이 정서 조절을 못해서 그것에 빛을 가려
버려진 자기의 좋은 자원들, 기회들을 마음껏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경진 학생과 세은 학생 포함해서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